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병천에 위치한 드림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이혜민입니다. 얼마 전 학창 시절 따돌림에 대한 의혹으로 언론이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따돌림이라는 문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비로소 배움의 본질을 찾고 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터가 안전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첫걸음.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치열한 경쟁을 야기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배움이 고작 다량의 정보 습득이라면 우리는 배움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상상이 되시나요? 누군가 권력을 독점해 교실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힘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누가 정하는 건가요? 학교 폭력을 바라보며 폭력을 행사하는 이가 나쁘고 당하는 이는 안타까운 것에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의 힘을 빼앗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그치는 등의 학교폭력 대응법은 그 어떤 회복도 도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첫걸음, 괴롭힘에 맞서는 것. 온전한 교육이 일어나기 위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잠시만이라도 타인의 눈을 통해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까? 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안정감을 되찾는 시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될 것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원래 사법 분야에서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방식이 아닌 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신뢰받으며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적절한 공감, 적극적 경청과 대화로 진행되는 회복적 생활교육.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의 갈등, 그렇게 시작되는 학교 폭력도 또한 이러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필요를 요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상처 주었다는 인정, 나의 행위가 문제되었다는 인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나익스의 존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은 편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만큼이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상대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나보다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은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관계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체성 수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를 보기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과 우월 때문이 아닐까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한없이 바닥을 치는 자존감과 수용되지 않는 정체성이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짓밟고 올라서려 그렇게 이겨내야지만 승자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타인의 인정뿐인 체계 속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내가 비교할 수 있고 비교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내 성장의 주축을 나 자신으로 두었을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수용이 가능해지며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타인의 모습 또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나의 부족함의 자리에 타인이 자리하게 되며 협동할 수 있는 배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협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헷갈리기 쉽지만 너무나 다른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존중과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의견을 내어주는 동의가 존중은 아니라는 것.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이라도 그 의견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와 존중으로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교육에서의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3년째 재학 중인 드림이 학교는 교과와 교과서, 학년과 획일 그리고 경쟁이 없는 오물을 기반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편향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나이와 살아온 배경과 관심 분야의 차이 등 다름에서 우리는 충돌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교과와 교과서에 매여 있지 않으며 학년에 관계없이 획일적이지 않은 교육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타인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과거의 나뿐입니다. 더불어 오불이 존재합니다. 거짓말, 술, 담배, 폭력, 도둑질, 성적 타락을 금하는 오불은 정직, 절제, 정의, 평화, 성결의 가치를 교육합니다.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는 가운데 배움의 기쁨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치, 자기, 공동체 회복을 도모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드림인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는 가치 회복.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자기 회복. 그리고 함께 책임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회복으로 학교는 학생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공동체적 책임을, 교정적 훈육보다는 가치 교육을 통한 예방적 훈육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폭력을 통해 느끼는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타인의 눈을 통해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태초의 인간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며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가기를,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존중과 안정감 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회복의 첫걸음을 함께 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에듀톡톡의 이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